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사회 1단원 5차시 자연환경에 따라 우리 국토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봅시다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오늘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국토의 특징을 안 다음에 그걸 표현해 보는 방법,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국토를 자연환경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봅니다. 자연환경이 국토 구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봅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우리 성취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배울 내용과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번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도달해야 할 목표는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국토를 구분하는 기준들을 살펴보고 시도, 단위, 행정구역 및 주요 도시들의 위치 및 특성을 파악한다. 특히 이번 차시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 국토를 구분하는 기준, 우리 국토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우리 국토를 구분하는 기준들을 살펴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기준이겠죠. 우리의 국토를 어떤 걸 기준으로 구분을 할까? 그리고 우리 국토의 지역 구분 사례를 조사.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 여기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학습지나 발표하는 영상을 찍어서 위도랑에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바로 이 시도 단위 행정구역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국토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고, 선생님이 준 과제를 통해서 조사하고 우리 지역을 구분하는 사례를 직접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연이와 수혁이는 지도를 보고 우리 국토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알아봤는데요. 우리 지도를 먼저 한번 크게 보면 우리나라 지도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뭐가 가장 많이 보이나요? 먼저 여기 크게 태백산맥이라고 써져 있는 글씨가 보이네요. 태백산맥, 소백산맥. 우리나라는 등과 허리에 산맥이, 커다란 산맥이 존재합니다. 산맥 색깔은 무슨 색이죠? 갈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선들은 뭘까요? 이런 것들은 한강, 금강, 낙동강. 우리나라에 여러 개의 강이 존재하지만 가장 큰 강이 대표적으로 한강과 금강과 낙동강이에요. 산맥이 있고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금강이 이렇게 흐르고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러한 모양을 보면서 우리 국토를 구분할 때는 무엇으로 구분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낸 과제에서 여러분들은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지도를 처음에 피면 이런 식으로 보일 텐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네모 모양을 눌러서 위송 지도를 눌러주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모양이 바뀝니다. 우리 아까 표시했던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표시해 보면 이쪽이 태백산맥, 그리고 여기가 소백산맥이죠. 서울을 중심으로 한강이 흐르고 이쪽이 금강이지요. 그리고 부산 쪽으로 흐르는 강이 낙동강입니다. 이렇게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형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으니까 과제를 할 때는 이 네이버 지도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토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보니까 먼저 커다랗게 북부지방이 있습니다. 북부지방은
바로 여기 있는 이 휴전선 위쪽을 말하는 북한 지역이에요. 북한 지역. 그리고 두 번째는 중부지방입니다. 중부지방은 휴전선 남쪽에서 소백산맥과 금강, 우리 여기 공부했었죠? 소백산맥과 금강, 휴전선부터 이 부분이 바로 중부지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휴전선, 소백산맥, 금강. 산과 강으로 지역을 커다랗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은 남부지방인데요. 남부지방은 중부지방 남쪽의 지역으로서 아까 중부지방과 중부지방을 구분하는 선이 이 소백산맥과 금강이었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지역은 중부지방, 그리고 이 남쪽 소백산맥과 금강의 남쪽 부분은 남부지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방금 선생님이 설명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죠? 소백산맥과 금강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소백산맥과 금강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중부지방, 밑에 있으면 남부지방이라고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글을 한번 읽어보면 남북으로 긴 우리나라는 큰 산맥, 이 산맥이 산지에 여러 산들이 이어진 지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을 중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하천은 금강, 한강, 낙동강, 이런 강인데 그 중에서도 금강이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북부, 중부, 남부 지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단 우리나라는 가장 크게는 세 개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북부지방은 지금의 북한 지역을 말하고, 중부지방은 휴전선 남쪽으로 소백산맥과 금강 하류까지이며, 남부지방은 중부지방의 남쪽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도를 한 번 더 살펴보면 북부지방, 중부지방, 그리고 남부지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북부지방은 북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북한. 중부지방은 휴전선, 이게 지금 휴전선이죠? 휴전선. 중부지방은 휴전선 남쪽으로, 휴전선 밑에 쪽으로 소백산맥과, 이게 소백산맥이에요. 소백산맥과 이게 금강이죠. 이술이 소백산맥, 여기가 금강. 그래서 여기 북쪽, 이쪽이 중부지방을 의미하고, 남부지방은 중부지방의 밑에 소백산맥과 금강 밑에 이 부분을 남부지방이라고 합니다. 현지쌤, 남부지방, 북부지방, 중부지방 구분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봤는데, 지도에서 우리 지역,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지역을 찾아볼까요?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전라북도는, 그러니까 중부지방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는 남부지방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충청도나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 강원도는 중부지방이겠죠.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는 남부지방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지역이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크게 우리 국토를 세 군데로 나눴는데, 세 군데로 나누는 게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위두랑에다가 정리를 해보는데요. 우리 국토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표시하고 메모를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고요. 위두랑 전송을 눌러서 위두랑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면 됩니다. 한지쌤! 다음으로는 우리가 중부지방, 우리가 우리 국토를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으로 나눠봤는데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한번 일기예보를 보면서 우리 국토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수혁아, 일기예보를 하네. 같이 보자. 응, 그래. 호남 지방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으며 영남 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연아, 영남 지방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 나도 잘 모르겠는걸. 호남 지방은 또 어디일까? 영남 지방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위두랑에 공유해 친구와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우리는 우리 국토를 북부지방, 중부지방, 그리고 남부지방이라고 나눴는데 방금 나온 이야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영남? 호남? 우리가 앞에서 배우지 못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눈 걸까요? 북부, 중부, 남부는 금강과 소백산맥을 기준으로 나눈 거였잖아요. 다시 한번 선생님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새로운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아봅시다. 호남 지방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으며 영남 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호남 지방은 비가 내린다고 했죠?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을 일기예보 지도에서 살펴보니까 군산과 광주입니다. 한번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볼게요. 여기가 어디인가 봤더니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이네요. 전라도 지역을 호남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또 영남 지방은 구름이 많다고 했어요. 지금 구름이 많은 곳을 보니까 이쪽이죠. 대구, 부산이에요. 경남입니다. 경남. 경남 지역을 영남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호남 지방, 영남 지방, 호남, 영남 두 개밖에 없을까요? 보면 해가 뜨고 있는 곳도 있고 이쪽은 충청도 지역이죠. 호남과 영남 외에도 우리나라를 구분하는 또 다른 또 우리나라 국토를 지명하는 명칭이 또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고 그 찾은 내용을 위두랑에다가 올려봅시다. 여러분의 생각 써보기에서 우리 국토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을 선택한 다음에 메모를 눌러서 또 우리 국토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과 그 명칭들을 찾아보고 여기에 메모를 써서 위두랑에다가 남겨주세요. 같은 내용으로 과제도 이학수트에 올려뒀으니까 그 과제를 해결해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뉴스에서 나왔던 일기예보를 한번 살펴봅시다. 중복인 오늘 중부와 호남 지방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지방은 장맛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는 더위가 덜 하겠는데요. 남부 지방은 폭염특보 속에 비가 내리지 지금 여기서 보면 중부, 호남이라고 하고 있죠. 장맛비, 비가 내리는 곳을 보니까 중부 지역은 그대로 중부 지역이라고 하고 호남 지역은 이쪽이죠. 이쪽 장맛비. 영남은 폭염이래요. 지금 보면 빨간 곳이 바로 여기죠. 여기가 영남입니다. 영남 지방에는 찜통 더위가 이어집니다. 대구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 6시를 전후로 경기 북부와 영서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와 호남 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10에서 50mm, 강원 동해안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영남 지방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열대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8도, 대구 26.4도로 대부분 지방이 열대야의 기준인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은데요. 낮 기온, 중부지방은 지금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서울이 28도, 대전 31도 예상되고요. 영남지방은 대구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에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모레 서해상에서 활성화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주말부터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일기예보에서도 우리 국토를 구분하는 명칭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국토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그 명칭이 어떤지를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호남지방, 영동지방, 영서지방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다면 예전에는 어떻게 나눴을까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산이나 호수, 강 등 무엇을 기준으로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지역 구분은 오늘날 행정구역을 정하는 기초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우리나라를 나누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은 북한 위쪽 관북지방이라고 불렀어요. 북한에서 서쪽은 관서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북쪽에 있으니까 관북, 서쪽에 있으니까 관서. 이쪽은 경기의 서쪽에 있어서 해서지방, 여기는 관동, 동쪽에 있죠? 경기지방. 경기라는 말의 의미가 왕이 사는 도읍의 주변에, 이건 지금도 경기도죠? 그리고 여기는 호서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쪽에 있는 금강, 이 금강의 옛날 이름이 호강이었어요. 그래서 금강의 왼쪽, 금강의 서쪽에 있다 해서 호서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는 호남,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강, 지금의 금강이죠. 옛날 호강의 남쪽에 있어서 호남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산이나 강을 기준으로 위에 있냐, 북쪽에 있냐, 서쪽에 있냐, 동쪽에 있냐, 남쪽에 있냐를 가지고 지역의 명칭을 정한 거예요. 영남지방은 조령고개 남쪽, 이 조령고개가 영이에요, 영. 그래서 남쪽에 있다. 그래서 영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한번 여기서도 사진 자료를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옛날 지명들을 볼 수 있는데, 옛날 지명들은 모두 산이나 강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동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지역의 명칭이 정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전통적인 지역 구분과 지역명의 유래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에 대한 내용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 건데요. 우리 마무리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아래 지도를 참고하여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경계가 되는 두 가지를 고르세요. 바로 금강과 소백산맥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두 번째 문제.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뭐나 호수,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산입니다.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맞았네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산, 호수, 강, 바다 등을 자연환경으로 지역을 구분했습니다. 세 번째, 지역의 이름과 알맞게 우리 관서지방이 어디였죠? 관서, 서쪽이었죠? 북쪽에서 왼쪽, 그러니까 천령관을 기준으로 서쪽 지방이었고, 영남은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조령이라는 고개라고 했죠? 그러니까 남쪽 지방. 호남은, 호가 옛날 금강의 옛날 이름이 호강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호강의 남쪽이다. 경기라는 말은 왕이 사는 지역의 주변 지역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지역명을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그 지역명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조금 더 쉽게 우리 국토의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과 더해서 그 지역 명칭까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과제로는 먼저 우리 국토를 크게 세 가지 지방으로 나누어 보고 그것을 설명해 보자고 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지도에다가 세 지역으로 나누어 보고 나누는 기준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위두랑에다가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일기예보를 보면 우리나라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을 설명해 볼 건데요. 여기서는 호남지방, 영남지방 외에 또 다른 명칭이 있는지 살펴보고 여기에 그 명칭을 적어주고 이 명칭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었는지까지 여기에 적어주면 됩니다. 오늘 과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는 과제예요. 정답을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여러분의 과제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연 환경에 따라 우리 국토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자연 환경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토를 구분하고 난 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의 위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에 참여해줘서 고마워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한지 쌤.